자,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1년을 연장을 했네요.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는 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이러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만 갔으면 비핵화가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되었을 텐데 갑자기 이 정은지의 뒤통수를 한 대 휘갈기는 걸까요? 자, 불과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는요, 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뭐 화염이네, 분노네, 뭐 이러한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흥분하던 모습을 우리가 봐왔던 반면에 이번 대북 제재가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매끄럽게 진행되는 뭐 이 비핵화로 진행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했었죠, 솔직히.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갑질은 다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저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이 화염과 분노에 대한 표현 역시도 다 저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하는 화염과 분노를 자칫 잘못 해석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화염과 분노를 바로 미국을 상징하는 거죠. 나의 힘,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짓밟을 수 있다, 위대한 나라다,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은 저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횡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텃밭은 바로 공화당입니다. 이 공화당은요,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집단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놈들은 표를 얻고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절대 쉬쉬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나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경계 대상의 국가인 것이죠. 아쉽게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북한은 일단 단계적인 포기를 원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포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두 진영의 합의는 크게 진전된 상황이 없었던 거죠. 그냥 서로 간에 뭐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고, 뭐 미국과 이 북한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어쨌든 뭐 회담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이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결국 소득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담에서 북한이 만약에 전면적인 핵 포기 의지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요, 급진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까지 날아가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트럼프와 김정은, 뭐 지금도 따지고 보면 상당한 이 서로 간의 이 보이지 않는 완력 싸움, 또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이 북한과의 합의가 빨리 끝내버리면 뭔가 드라마틱한, 자신이 뭔가 어려운 일을 성취해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더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이해 타산,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비핵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회담을 벌이는 게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는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바로 상대방에게 서로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신이 유리한 것을 가져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바로 이 계약이라는 이름하에 서로 성사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는 언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추임새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있는 이미지로 막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마치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이러한 제스처를 이 언론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양보한 것은 없어요. 자,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북한에게 상당히 양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사실 쓸데없는 세금 낭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행위예요. 트럼프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미군 철수까지 고려를 했었던 그러한 말을 표명했었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한미연합 훈련 정도야 뭐 이거는 뭐 한 미군 철수에 비하면은 뭐 이거는 뭐 강수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물론 우리나라 입장, 즉 우파 입장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매국노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색깔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로 파도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타민족의 이 전쟁의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는 싸움, 이 사이에서 가장 갈등이 심했던 게 바로 이념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념의 잔재가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선동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상의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고 아직도 왜? 아직도 그러한 이념을 그대로 세뇌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된다면 저러한 사상의 개념도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한미 훈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안보적인 걸로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한미 훈련은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우리가 쇼맨십이라고 보는 게 쉽고 어차피 전쟁의 양산은요 훈련보다는 돈입니다. 돈이 많은 놈이 이기는 거죠. 자, 전쟁은 돈 많은 놈, 또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놈, 이런 놈들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자, 돈을 통해서 무기도 사고 병력도 채우고 물자도 보충하고. 자, 이 물량전의 전쟁은 역사에서도 나옵니다. 과거에 롬멜 장군이 아프리카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을 심하게 괴롭혔는데 결국 영국군이 무엇으로 이기냐? 전략과 전술로 이긴 게 아니고요. 바로 물량전으로 롬멜 부대를 몰아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부전선, 이 동부전선에서도 연합군의 물자를 충분히 지원받은 이 연합군이라는 건 바로 영국과 미국입니다. 얘들의 자원을 충분히 받은 소련이 결국은 또 물량으로 인해서 독일군을 압도하면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이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술력으로서는 독일이 훨씬 앞섰습니다. 탱크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그랬고. 그래서 독일 측에서 전쟁 후반에 이 신무기로 물량전을 이겨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물량에 밀려서 독일이 패전을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에게 고의로 진주만을 습격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일본을 이 히로시마 원폭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억지로 만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바로 석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쪽으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미국이 일본의 석유 지원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했고요. 결국 전쟁을 미국에게 선포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도 웃긴 게 뭐냐, 아니 일본이 상당히 적대적 국가였지 않습니까? 독일도 그랬고. 그런데 미국이 석유를 대어줬다. 참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의 이면은요, 아군과 적군 이런 거는 없어요. 자신들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면요, 적군에게도 무기를 팔고 석유를 파는 이러한 더러운 행위들을 바로 미국에서 행했다라는 거죠. 저 당시에 독일은요, 철이 없어가지고 시멘트로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간부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토론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미국은요 수 없는 팬케이크를 하늘에서 마치 눈처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물량전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거기에 무기의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뭐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자,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트럼프가 원했던 비핵화 카드를 정확히 제시했어야만 했지만 이 회담에서 그냥 간만 보고 끝나버린 회담이 됐었죠.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회담을 트럼프 정부 특히 공화당에서는 절대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앞서 중국과 무역 제재에서도 중국이 하는 만큼의 4배 이상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입을 놀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한마디로 중국 증시가 3,000대가 와르르 무너졌고요. 2016년 이후로 큰 폭락장을 경험을 했고 한국 역시 이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해서 같이 묶여가지고 똑같이 증시 폭락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당하기도 했죠. 더욱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조성된 와중에 이 북한이 급진적인 핵 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사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중국과 밀월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간다는 거, 이거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 자,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걸 좋게 볼 리는 없겠죠. 공화당뿐만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결국 대북 제재를 1년 정도 연장함으로써 일단 미국 위에 북한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이러한 애매한 국가로 일단 만들어버린 겁니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상당히 칭찬을 했죠. 니들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한미연합 훈련도 니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미국은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명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북한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기회를 차버린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북한이 이 기회를 차버리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미국이 원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게. 그러니까 김정은은요 자연스럽게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나는 원조를 받겠다, 니들이 원조를 안 해주니까. 이건 정당한 것이다. 개방개혁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개방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달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니들이 달러의 원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니들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만큼 추진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을 갖는 문제로 이 부분을 만들어낸 거죠. 일단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언론에서 상당히 북한을 띄워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북한을 천천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또 연애적 밀담이 시작돼 버린 겁니다. 그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서로 사귀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또다시 이런 상황이 초래돼 버린 거죠.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의 밀당에서는 일단 트럼프가 이긴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자신의 나라, 즉 트럼프가 끌려다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북한에게 카드를 내어줬어요. 근데 북한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시진핑하고 쿵짝쿵짝 놀아나고 있는다. 김정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미국을 더 자극하는 이러한 촉매제가 될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오히려 북한을 더 제재해야 될 명분을 이 김정은이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저런 비난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옥죄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바로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정명령에 대한 힘을 이 밀당에서 트럼프가 이김으로 인해서 더욱 강력하게 이제 옥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기존 행정명령들에는 북한의 정부와 노동당, 그 다음에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뭐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발동된 13810호의 행정명령에서는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의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결을 하고요.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려면요, 미국을 포기하고 미국과 거래하려면 북한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사업가 입장에서는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요, 모든 기업들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략이고, 결국 북한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보통 국가로 거듭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북한이 보통 국가가 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행정명령의 대북 제재를 통해서 트럼프는요, 느긋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 다른 나라에게 방해받지 않고 아주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은 겁니다. 자, 북한에게 손을 먼저 내밀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인 여론에서도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한테. 오히려 북한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찝찝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요, 단기적인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할 뿐이다. 이게 제대로 된 합의까지 가려면요, 어차피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는요, 바로 이러한 시간을 벌기 위한 밀당 외교가 계속적으로 이 북한과의 밀당이 완벽하게 이 마무리될 때까지 펼쳐질 것으로 일단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스는 자주 인생을 영국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곡 뜻대로 하세요의 한 대사를 통해서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섹스피어가 했던 말처럼 온 세상은 무대이고요.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각본과 각색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우들, 리얼리티를 가장한 이러한 단막극 같은 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 리얼리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러한 흐름의 계획들은 다 우연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리얼리티를 가장한 쇼와 계획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될 것이다,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러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흐름,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도 보통 국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신세계 질서의 통합, 이러한 초석을 만드는 이러한
그러한 결과를 결국은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남기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